전 일단 백수신세가 되었죠. 안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헤어졌고 안 좋게 헤어졌대. 님 덕분에 내가 돈까지 벌어요? 감사합니다. 나에게 적정한 사랑의 온도는 몇 도인가? 저 같은 경우에는 딱 사람 온도 딱 36도. 처음부터 너무 모든 걸 다 보여주겠어 하면서 막 천도 만도 해가지고 막 사랑해주고 막 이거저거 해주고 애정 표현하고 했다가 상대방이 너 너무 뜨거워, 난 너가 너무 부담돼 이래가지고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너무 자기 이야기 아닙니다. 제 얘기는 아닌데. 30살이 되어가는 30살을 거쳐갔던 혹은 30살을 거쳐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선유도 드라마 클럽의 호스트를 맡게 된 지완 이씨입니다. 저희가 선유도에서 사실 드라마 클럽이랑 독서 클럽을 두 개를 다 열려고 올해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의도 자체는 콘텐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콘텐츠 속에 있는 사람 사는 이야기를 떠들어 제껴보자. 한 달에 한 번 정도 책이랑 드라마를 하나씩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주제와 관련돼서 게스트 분들을 모시고 얘기해보는, 이 클럽에서도 예명 혹은 닉네임으로 해볼까 합니다. 이제 저희 1화에 다루는 드라마가 멜로가 체질인데요. 사랑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 건데, 이 사랑에 대해 함께 얘기해줄 게스트분들을 소개합니다. 상처받는 건 싫지만 연애는 하고 싶은 하늘에서 3년 사귄 남친이 뚝 떨어지길 바라는 연애 호소가 원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기하고 있는 손재원, 닉네임 원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과 재학 중이고 이 멤버 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연애를 하고 있는 제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 영화과에 재학 중인 이제 올해로 이제 3학년에 올라가게 된 제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첫 그 콘텐츠가 첫 콘텐츠 드라마로서는 로맨틱 코미디 멜로가 체질, 이병헌 감독님이랑 김영영 작가님의 작품을 다 봤어요. 16화. 이 멜로가 체질이란 드라마는 30살 여자친구들의 고민, 연애 일상을 그린 본격 수다 블록버스터라고 하는데요. 이 수다 블록버스터라는 말이 되게 웃기잖아요. 은근히 반대되는 성질의 단어이기도 하고. 일단 블록버스터라는 게 챗GPT가 얘기해 준 게 한 블록을 통째로 날려버린 만큼의 강력한 폭탄이라는 걸로 따지면 사실 틀린 말은 아니다. 수다와의 관계가요? 말이 너무 많은 드라마, 그러니까 대사가 굉장히 많은 드라마라고 느꼈죠. 일단 먼저 시작하기 전에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원래는 그 이병헌 감독님께서 각본까지 맡은 영화나 드라마를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이제 이분이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유머 감각도 뛰어나시고 재치도 있고 상황에 맞춰가지고 뭔가 말씀하시는 이런 것도 너무 좋은데, 이분이 약간 본인이 각본 권한까지 쥐시게 되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1절, 2절, 3절 넘어서 이제 막 혼자 막 200절까지 하시는 그런 게 이제 좀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멜로가 체질 같은 것도 보면 이제 각본을 혼자 맡으셨잖아요. 같이 공동 집필자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렇게 되면 아마 많이 관여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초반에 이제 이거 아무래도 언니가 가져간 것 같은데 혹시 이거 알고 있니라는 대사를 거의 한 10줄 가까이 길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건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싶었는데 점점 보면 볼수록 이렇게 풀어가는 것도 재미가 있구나 싶은. 초반에는 확실히 특히 1화가 그 거실에서 친구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분량이 꽤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부분에는 확실히 이 토크, 수다의 비중이 많았는데, 근데 뒤로 갈수록 오히려 저는 수다의 비중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싶긴 했거든요. 뭔가 밖으로 더 많이 돌아다니고, 이 거실에 모여있던 같이 산 룸메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 밖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더 진행이 되면서 뭔가 뛰어나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기획 의도를 한번 제리님 한번 읽어보세요. 30, 견디기 힘든 현실 속에서도 30살이기에 아직 꿈을 꾸는 그들, 일과 연애에 대한 고민을 친구들에게 털어놓고 위로받으며 한 걸음씩 성장하는 30살 그들의 판타지. 비록 현재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이룬 것이 단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래도 꿋꿋하게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모든 서른들에게 이 드라마를 바친다. 서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어쨌든 이 작가님이 30살이 되어가는 누군가, 30살을 거쳐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 멜로가 체질이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하니 저희가 위안이 됐던 장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사실 공감이 가서 전 보통 위로를 받을 때 공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위로를 받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요? F적 사고 그랬어. 공감을 해주면 위로를 받는 스타일이라서 그랬군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도 그런데 공감을 느낄 만한 캐릭터는 없었거든요. 엄청 다양한 캐릭터의 군상이 나오긴 하는데 되게 특징이 뚜렷한 약간 특이한 캐릭터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캐릭터들 전체에 약간 엄청나게 큰 공감을 하거나 울림을 해가지고 그런 거로 약간 되게 위안을 받은 건 아니긴 하는데 결국에 어떻게 보면 이 캐릭터들 중에서 이제 은정이가 어떻게든 간에 극복을 하려는 시그널이 계속 보이잖아요. 그게 어떻게든 그러니까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게 어떤 딜레마로 작용하느냐 사실 그런 건데 그거를 어떻게든 간에 본인이 스스로 약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때마다 저는 저게 지금 당장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뭐 더 나아가서 그게 아니라 내가 뭐 다른 거에 가지고 있는 미련이나 이런 것들을 똑같이 풀어냈어도 굉장히 되게 인상 깊었을 것 같아가지고 해서 이 드라마 전체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가장 좀 제 개인적으로 좀 뭔가 일상에 대입을 하면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영양사, 그러니까 저는 범수랑 동기 그리고 영양사 거기서 나온 동기란 배우가 이제 허준석 배우님이 제가 진짜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저는 그분이 범수에게 하는 그 동기로서 받아주는 거에서 전 대학도 동기가 안 남았고 좀 그런 게 좀 제 사주팔자 그런지 약간 그래서 그 둘의 동기로서의 대화가 되게 부럽고 좀 위로를 받는 느낌? 그런 멘트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그램 하나 준비했어요. 만약에라는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할 만약에 토크는 저희 선유도 드라마 클럽의 첫 번째 대표 코너가 될 예정인데요. 드라마 상황에 빗대어서 만약에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은지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씀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첫 번째 주제를 원재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만약에 주제입니다. 내가 만약 진주라면. 며칠 전 보조작가에서 잘려 백수 신세가 되었다. 그런데 드라마 스타 PD가 공모전에 낸 작품을 보고 함께 드라마 제작을 권한다. 그런데 같이 일할 조감독이 7년 사귀고 안 좋게 헤어진 전남친? 게다가 공모전 작품엔 그와 함께 했던 사람과 이별의 경험이 녹아있다. 한다? vs 안 한다. 한다? 저는 무조건 합니다. 전 안 할 것 같아요. 안 한다. 네. 저는 한다. 무조건 합니다. 나도 한다.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3대 1로 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전 일단 백수 신세가 되었죠. 안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헤어졌고 7년인데. 안 좋게 헤어졌대. 님 덕분에 내가 돈까지 벌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오히려 그거 얘기가 나가는데 네. 연애 얘기가 나가는데 알바인가? 어... 스타 PD? 예. 저는 공과 사는 그래도 구분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공과사. 일은 일이고 우리가 사귀었던 건 어쨌든 과거고 어쨌든 하기로 했으면은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득이 될 일인데 안 할 이유가 없다. 만약에 불편할 것 같아? 그럼 너가 관둬. 난 안 관둘 거야.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맞아요. 상대방이 감독인 것도 아니고. 네, 맞아요.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가지고 깊게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방금 좀 머리 돌려봤거든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이 안 좋게 헤어진이라는 거에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스님하고 비슷하게 공과사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정말 공적인 감정을 가지고 여기 임한다고 해도 사실은 그 사람이 안 좋게 헤어졌으면 저를 어떻게 할지도 어떻게 보면은 모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감독하고 작가가 가장 많이 만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치. 분명 저는 공적인 이야기로 이야기를 좀 끌고 가고 싶은데 이 사람이 약간 좀 그러니까 이 작중하고 다르게 실제에서 이런 상황이 터지면은 이 안 좋게 헤어진 사람이 저한테 무슨 해코지를 할지 어떻게 왜곡을 시킬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럴 바에는 그냥 같이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저는 좀 생각을 이런 해봤어요. 경험이 혹시 있다? 아무도 없으니까 이런 얘기가 가능한. 제 생각에는 애인이 있는 상황에서는 확실히 안 한다고 할 것 같긴 해요. 뭔가 현 애인이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고. 그쵸.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솔로니까. 저는 항상 안 한답니다. 첫 해설이 좋네. 진짜 항상 안 합니다. 진짜 안 합니다. 저는.
근데 그것도 공과 사로 생각하자면 저 본인은 근데 그런데 이제 연인의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걸 생각해서 안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만약 한 주라면인데요. 회사에서 제일 친한 후배한테 여친 혹은 남친이 있는데 우연히 길을 걷다가 후배 여친이 다른 이성과 손을 잡고 뽀뽀하고 호텔에 들어가는 걸 목격하고 마는데 이것을 후배 재훈에게 알린다 혹은 안 알린다. 저는 일단 안 알린다. 저도 안 알립니다. 아, 왜 자꾸 약간 저만 이런 것 같은데 저는 무조건 알릴 것 같아요. 네. 저도 안 알린다 하거든요. 어떡하지? 일단 이유는 저는 일단은 이거는 사실 요새 제가 좀 다크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굳이 내 인생과 관계없는 건데 내가 후배를 아끼는 감정과 후배에게 일어날 그런 감정적 소모를 굳이 내가 만들어줄 필요가 있나. 알게 될 일이면 어떻게든 알게 되겠지. 예, 마음이었어가지고 옛날 같았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가서 걔를 때렸겠죠. 근데 이제 요새 저라면 저는 안 알릴 거. 그러니까 내가 한 주라면 그러니까 한 주와 재훈의 관계를 생각했거든요. 얘네 알지도 사실 얼마 안 됐고 아낀다의 감정은 뭐 시간이랑 상관없이 만들어지는 거긴 하지만 후배가 좋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요 정도 관계 아끼는 후배라면은 안 알린다의 의견이긴 한데 저는 만약에 정말 오래 일했어. 애정의 깊이라고 생각해요. 이 관계에서. 저는 말하는 게 오히려 오지랖 같아요. 저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일이 아닌데 굳이 약간 제가 좀 삐딱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나 편하자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든 안 하든 그 친구의 그냥 상태는 변함이 없는데 내가 그냥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게 불편해서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서 말한다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저는 재훈이가 제 여친이 그러는데 선배님 봤대요 라고 하면서 해명을 해주죠. 그러면서 근데 그 말을 듣고 한 주의 마음이 되게 안심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재훈이가 내 여자친구가 사촌 동생이었다. 그 옆에 있던 남자가 그걸 듣고 한 주가 이제 안심을 해요. 사실 거짓말을 한 거긴 한데. 맞다. 네네. 그래서 안심을 하는 걸 보면은 그 비밀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고, 그게 이제 어쨌든 밖으로 꺼내지니까 마음이 이제 후련해진 거잖아요. 그럼 결국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도 본인의 마음이 편해지기 위한 행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저는 난 편해지고 쟤는 불편해지고 그러면은 이거는 좀 내 탓을 할 수도 있겠다. 네, 맞아요. 제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몰랐을 텐데라고 욕 먹을 일도 없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자면은 이 친구가 빨리 좀 멘탈이 깨지고 빨리 회복이 돼야 제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할 것 같고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 후배한테 만약에 좀 감정이입을 하자면은 이런 거를 누군가 봤다는 거를 나중에 뒤늦게 나서 막 사실은 알고 보니까 내가 내 여자친구가 뭐 다른 사람하고 있다는 걸 뭐 내 선배가 알았다, 내 동료가 알았다. 근데 아무도 나한테 얘기를 안 해주고 나중에서야 뭐 얘기를 해줬다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더 약간 나중에 왜 아무도 그걸 알면서도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준 거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긴 하겠다. 네, 저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드라마 사이사이 되게 귀엽죠. 이거 쓴 거. 드라마 사이사이. 드라마 사이사이는 이제 심층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인데요. 저는 첫 번째 주제가 되게 약간 좀 괜찮았어요. 한번 던져볼게요. 나에게 적정한 사랑의 온도는 몇 도인가? 저는 그냥 되게 심플해서 저는 약간 뜨뜻미지근한 온도 정도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 사람을 만나는 걸 되게 귀찮아해요. 그래가지고 마음 같아서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고 연락해도 괜찮은 사람. 딱 그 정도 친구 같은 거리감을 선호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럼 뭐 15도요? 그렇겠다. 15도 좀 춥지 않아요? 물의 온도라고 치면 15도면 괜찮을는가? 그래요? 이게 근데 그게 아니구나. 사랑이 만점 온도가 100도라는 건 아닌 거구나. 네, 그래서 몇 도의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미지근한 딱 온도. 미지근한 정도. 저 같은 경우에는 딱 사람 온도 딱 36도. 그러니까 딱 사는 게 제 가장 낭만적이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이 T랑 이 연애관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T도 이제 공감 잘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딱 인간같이 사랑해야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 약간
시크하고 시니컬하게 하려고 해도 나중에는 결국 가면이 벗겨져가지고 내 본 모습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괜히 내 시니컬한 모습에 상대가 지쳐가지고 떠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처음부터 너무 모든 걸 다 보여주겠어 하면서 막 천도 만도 해가지고 막 사랑해주고 막 이거저거 해주고 애정 표현하고 했다가 상대방이 너 너무 뜨거워 난 너가 너무 부담돼 이래가지고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너무 자기 이야기처럼.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 근데 저는 그 지금 어떻게 보면은 횟수로는 이제 한 2년 정도 돼가긴 하는데 그동안 이제 만나면서 이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되게 인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쩔 때는 되게 멍청하기도 하고 되게 모순되기도 하고 근데 어쩔 때 보면 또 되게 합리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약간 좀 사랑의 온도 아닐까. 그러니까 막 때로는 좀 약간 미열 오른 것처럼 좀 많이 열이 오르기도 하고 아니면 되게 별것도 아닌 일로 싸워가지고 이제 막 찬물에 빠진 것처럼 이제 저체온증이 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항상 결론적으로 두 사람의 사랑이 정상이라면은 인간의 온도인 36도로 돌아오지 않나. 그래서 저는 딱 36도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이게 그때 20대 때랑 30대 때랑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이게 물온도라고 저는 개념을 아예 생각하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서 저는 약간 늦게 상대를 좋아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서로 간에 그게 주기가 다르잖아요. 좋아하는 그게 다른데 저는 어릴 때는 엄청 늦게 올라왔어요. 그 좋아하는 감정이 나중에 그러니까 뭐 한 50에서 시작했으면 100까지 가는 게 조금 시간이 좀 걸렸는데 지금은 아예 시작하는 것부터가 뚝배기가 더 두꺼워졌다고 말을 해야 되나? 그래서 아까 미지근한 건 얘기를 했는데 미지근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100도까지는 가긴 가는데 이게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타오르는 분들을 만났을 때 그래서 힘든 건 있는데 근데 그게 또 채워지는 온도는 또 있으니까 저는 엄청 천천히 가는 저도 물온도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랑할 때 그 물에 임계점이라고 네. 뭐 기화될 때 뭐 최고의 맞을 그 온도 있잖아요. 네. 300 몇십 도 되는.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를 티내는 게 싫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상대는 좀 미지근한 온도였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거든요. 안정적이었으면 좋겠고 그 상처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상대방이 너무 열렬하게 나를 좋아해 주다가 사람이라면 감정의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뜨거웠다가 뭐 차가웠다가 하는 게 있을 텐데 먼저 나를 뜨겁게 좋아해 줬다가 그게 식음으로써 내가 받을 상처가 싫어서 그래서 상대방은 나를 좋아하되 그러니까 막 끌진 않았으면 좋겠다. 미지근하게 나를 그냥 지속적으로 온도를 유지해줬으면 좋겠다. 열렬히 사랑하고 열렬히 사랑 받으면 되지. 왜 하지만 상처받을 거 먼저 나는 생각해? 나도 그래서 굉장히 뜨겁게 사랑은 하지만 티 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많이 티를 안 내는 편이긴 해요. 이렇게 상처받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된다 그러죠. 그쵸, 이렇게 그쵸. 뜨거워서 되는 게 싫어서 사실 안 하는 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게 너무 조심스럽다 보면은 저처럼 한 몇 년간 이게 완전히 이게 뜨거운지 차가운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정도가 될까봐 이제 그런 거였어가지고 이제 1화 오프닝 시퀀스에 모두가 카메라를 보고 사랑해라는 대사를 하는데요. 우리는 과연 사랑 없이 살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연애적 사랑, 이성이든 동성이든 연애적 사랑이 없이 살 수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없으면 안 된다. 있긴 해야 된다. 네. 있긴 해야 되는데 약간 살아가는 데에 어떤 힘이 되는 감정은 사실 우리나라만 얘기하는 그 정인 것 같아. 그게 없으면 약간 좀 힘들지 않나. 연애적 사랑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약간 있어야 하는 건 많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 충분으로 따졌을 때 약간 조금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이게 있어야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 비연애적 사랑이 연애적 사랑으로 대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소 자체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연애적 사랑이 없이도 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리님의 대답은 뭔가 안 들어도 알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약간 좀 그게 있긴 합니다.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저는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날 때쯤에 아마 크게 좀 후회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약간 게임으로 치면은 스테이지 중에 하나를 못 깨고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와서 얘기하기 좀 뭐하긴 한데 저는 사랑 과대평가론을 주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사랑 과대평가론. 네. 사랑 과대평가 되었다. 네. 물론 연애적 사랑 한정으로 얘기하는 거긴 한데 사실 그렇게 보면은 주변에 뭐 신부님이나 스님이나 이런 분들도 잘만 사시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은 살 수 없다는 솔직히 아닌 것 같고 그 정의는 네. 잘못된 것 같다. 연애적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아닌 것 같고 충분히 다른 것으로 대체도 가능하고 우리가 너무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온라인 매체들에서 사랑을 하도 많이 다루고 사랑이 정말 최고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모두가 다 세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뭔가 이게 분명히 없어도 괜찮은데 다들 너무 이게 최고야 사랑 없으면 안 돼라고 하니까 오히려 없으면 안 되는가 보구나 하고 불안해하는 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는 사랑 없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다 맞는 말들인데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달콤한 요소이겠죠? 없어도 되긴 하는데 갖고 있으면 달달하다 뭐 이런 느낌 정도로 그냥 생각할 수도 있겠지. 멜로가 체질에서 사랑은 인생을 구원해주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을 좀 더 살아가는 견디게 해주는 감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오늘을 좀 더 견디게 해주는 감정은 뭘까?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항상 하루를 살면서 이제 좀 무조건 필요로 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후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자신이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도 그렇고 하고 아니면은 이제 뭐 연인이나 아니면 주변 관계에 대해서도 약간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일은 달라질 수 있겠는데 이런 감정이 좀 있어야 약간 다음 날에 또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없으면 이제 끝나는 게 아닐까 라는 삶으로 자기 반성적 그것이 좀 제가 오늘 집에 가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막 그거에 뭐 못 풀고 갔던 문제들에 대해서 약간 그 찰나의 주머니에 스치면서 이거 그때 그렇게 말할 걸 좀 미안하다고 좀 해줄 걸 하나 더 챙겨줄 걸이라는 생각이 안 남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그래서 약간 평소에 항상 하루가 끝날 때쯤에는 내일은 만약에 좀 더 이걸 해보자. 뭐 내일은 좀 더 뭐 친절하게 얘기해보자. 이런 약간 후회를 좀 가져보면 어떨까 해서 항상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기애입니다. 자기의 네. 저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좀 자기애가 떨어져 있고 내가 좋지 않은 상황일 때는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걸 잘 못 믿는 성향이라서 저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그 감정이 오늘의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니까 매일매일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저는 오히려 제리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른 쪽이긴 한데 저는 기대감이 이제 오늘을 견디게 해주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대로 저는 매일매일이 기대되고 뭔가 설레고 뭔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다들 젊어서 그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 아직 젊으니까 앞으로 제 앞에 펼쳐진 날들이 기대가 되고 내일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뽀로로적 사고죠 이제. 내일은 또 어떤 즐거운 일이 있을까.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경쟁심이랑 뭐 그런 거에 좀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편이었어가지고 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요새는 이제 그런 게 좀 줄어들고 제 주변이 그냥 아무 무탈이 그냥 가는 것에 내가 열심히 하면은 그렇게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살거든요. 요새는 인류애. 인류인 거 그쵸 인류애겠죠. 그렇게 따졌을 때 사랑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나를 견디게 하는 느낌이다. 가 되는 것 같아요. 따뜻하다. 네. 나의 설은 어땠으면 좋겠는지. 솔직히 말하자면은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25이거든요. 제가 20대 살아온 절반만큼을 더 살아야 30이 되는 거잖아요. 많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내 30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뭔가 까마득해야지. 네, 뭔가 까마득해 보이긴 하는데 그나마 뭔가 꿈이나 그런 걸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무래도 커리어적으로밖에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직장을 들어갔으니까 일을 해서 30이 되면 5년 차쯤 되니까 그때 되면은 뭐 멋진 직장인이 되어서 되게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내 이름도 알리고 한창 열심히 나의 커리어적인 전성기를 쌓아가는 중이지 않을까? 라는 거밖에. 멜체에 나온 30 그들의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네. 그러면 어쨌든. 네, 맞아요. 근데 열심히 그들도 보면은 30인데 지금 커리어 되게 잘 나가잖아요. 다들 어떻게 보면. 뭐 신인 작가인데 작품 대박 나고. 7년 전 작품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30인데 그걸 했다는 거가 뭔가 좀 더 어린 사람의 입장에서 서른이라는 그렇죠. 나이에 대해 갖는 동경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30이 넘으신 입장에서는 30이 너무 어리다. 그러니까 맞다. 그 시절에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꿈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 자신의 성격을 좀 봤을 때 한 5년 정도 지날 때마다 성격이 좀 휙휙 바뀐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뭐 20살 때, 15살 때, 10살 때, 5살 때는 기억이 안 나니까. 근데 앞으로 다가올 30살이 되었을 때 저는 지금보다는 그래도 좀 더 사람들을 대하는 게 좀 더 좀 능글맞아진다고 해야 되나? 좀 더 약간 좀 자연스럽고 그러면서도 약간 좀 뭔가 잘못되거나 뭔가 지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지금보다 좀 더 인내할 수 있고 하지만 해야 되는 말은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좀 어른스러워진다는 네, 느낌인 거고. 종합적으로는 좀 어른스러워지는 멋진 커리어 여기는 어른스러움. 네. 저는 내일 모레 30이거든요. 근데 아까 이 드라마가 되게 30을 강조하잖아요. 되게 30이라는 커졌어? 그 갖는 의미가 커졌어요? 되게 커졌어요. 전 작년부터 되게 커진 게 사실 저도 조금 더 어릴 때는 30 돼도 어차피 똑같이 나인데 30에 재원이도 재원인데 뭐가 다르겠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근데 이게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더 이상 어린 나이가 아니잖아요. 29, 30은 커리어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에도 섞이지 못하고 저기에도 섞이지 못하는 느낌이 커서 30이라는 단어가 주는 위압감이 좀 저한테 크게 다가왔었거든요. 여기는 어디고 저기는 어린 배우와 그러니까 젊은 배우와 무슨 말인지 알겠다. 네. 그러니까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가 되게 애매해지는 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한테는 30이라는 게 주는 게 되게 큰 중압감을 주는 단어였었는데 그래서 저는 멜체에서 이분들이 다 30이잖아요. 되게 판타지처럼 느껴지는 거죠. 저한테는. 멀리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애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제 이겨내고 저의 30은 그래서 그냥 지금처럼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똑같은 저였으면 좋겠는 응원합니다. 30을 바라본답니다. 네, 응원합니다. 슬슬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드라마 추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 각자 위로가 된 드라마를 추천 한번 해주시고 왜 추천하는지. 저는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공감에서 위로를 얻는 스타일이라서 따뜻한 드라마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드라마랑 뭐 위로를 받은 드라마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해서 저는 응답하라 시리즈. 응답하라 시리즈 중에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근데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응칠 좋아하긴 하는데 그건 그냥 취향이고 위로는 응팔, 응사 뭐 그 시리즈 다 따뜻한 그 분위기가 공감 그리고 되게 다친 결말이잖아요. 네. 그런 거에서 주는 편안함 그런 게 좋아서 위로를 받지 않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왓챠 오리지널 드라마 중에 그 이제 한석규 배우님 나온 그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라는 이제 드라마가 있거든요. 아마 와이프 역할이 김서영 배우님이셨나? 했는데 이제 그분이 시한부 선고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분하고 원래 좀 사이가 소원해져서 별거를 하다가 이제 남편이던 한석규가 만나가지고 이제 그 암 간호를 해주면서 처음으로 이제 요리를 시작해보는 약간 그런 에세이 느낌의 그런 드라마인데 되게 좀 잔잔하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우리가 여기 이번에 저희 다룬 게 또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30의 사랑이라면 거기는 약간 중년의 사랑. 우리의 나이를 먹고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도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어갈 수 있나 이런 데서 좀 많이 위로받을 수 있었던. 네, 이제 저는 아일랜드 드라마 중에 노멀 피플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지금은 훌루에서 네,
OTT에 있는데 이게 어떤 드라마냐면은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의 둘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나 상처를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드라마예요. 저는 근데 이제 좀 더 현실적인 부분에서 많이 위로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의 고민이 되게 깊고 되게 현실적으로 그려진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왕따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뭐 열등감, 불안, 우울감 그런 나를 힘들게 하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나오고 그거를 다루는 방법이 미숙할지라도 점점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그 치유되는 과정을 보면서 조금 위안을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청불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깊어요. 그 고민과 불안과 우울의 이야기가. 근데 그럼에도 그 둘이 그걸로 인해서 다투고 서로 상처 주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더 나은 자신이 되어서 어른이 돼가는 성장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엔. 그 과정이 저는 위안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전 너무 많아서 사실 골라내기가 좀 어려운데 그냥 여기 써져 있는 대로만 했을 땐 나에게 위로가 된 드라마니까 제가 위로받은 것만 하면은 저는 서초동 그 TV 앵커 있어요. 변호사들 이야기인데 인간군상 5명의 각각의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뭐 변호하는 얘기인데 사실 법적인 얘기보다는 그냥 사람 삶에 대한 이것도 사실 아까 똑같아요. 동료. 거기서 사실 제일 좋아하는 씬은 동료들끼리 밥 먹는 씬이 제일 좋거든요. 약간 응팔도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거기서 약간 그것만 봤을 때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사실 그냥 공부하려고 보기도 했는데 위로가 거기서 됐던 것 같아요. 최근에를 생각했을 때. 그래서 그냥 다른 분들도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도 그랬어요. 뭔가 저런 밥 먹는 그림 만들자 우리도. 난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뭐 그런 어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이 멜체도 누군가에게 그런 포인트로서 위로가 됐기를 하는 게 작가님의 마음이지 않았을까입니다. 하나 더 붙이면 30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30 진짜 저 사업 시작했을 때가 30이었어. 30 저는 시작하긴 했는데 진짜 눈 깜짝할 새 흘러가가지고 막 큰 의미를 두지 않으면은 곧 40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되게 흘러가는 거지 너무 막 의미를 크게 안 두는 게 뭐 그런 원대한 꿈도 좋지만 뭐 중압감이 있다고 하니까 되게 쉽게 자기애가 있듯이 뭔가 쉽게 가져가면은 더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 많이 보면 좋겠고 다양한 걸 많이 볼 때 저희 선유도 드라마 클럽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멜체 속에서 우리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처음 저희가 이제 어쨌든 멜로가 체질을 가지고 드라마 클럽을 열었죠. 소감 한 말씩 해주시죠. 함께 대화할 수 있어서 즐거웠고요. 사실 이렇게 무슨 작품 하나 가지고 친구들이랑은 직업이 비슷한 직업군이 비슷하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나이대의 다양하지 않죠? 저희 또래니까 다양한 나이대의 그런 생각도 들을 수 있고 좋았습니다. 저는 사실 평소에 막 드라마를 많이 봤었던 그게 아니었긴 했는데 이번에 하면서 좀 다양하게 생각도 많이 할 수 있었고 해가지고 또 불러주시면은 그때는 제가 꼭 정주행 제대로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저희를 봐주신 시청자분들과 또 이거를 팟캐스트 듣고 계실 청취자분들께 첫 화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공감되는 오늘 했던 게 공감되거나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은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에 뭐 이런 거 해달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남겨주셔도 기획자들에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드라마를 사랑하는 또 사람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떠들어 제끼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열려 있으니까 저희 드라마 클럽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찾아오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그러면은 만나는 걸로 할게요. 안녕.